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를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요건을 보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나 주택마력공제, 이자상환액공제 등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hen 자매들도 포함하기 때문에 예컨대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밑에 사례가 있죠. 1주택을 소유한 장인을 세대원으로 등재했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되고, 공동주택 상속을 받았는데 공동으로 자녀들이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는데 근로자가 최고 지분자이면은 최고 지분자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거로 봐가지고 우리가 월세액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7천만 원 이하만 공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8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도 2021년부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즉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계약을 체결한 모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세액공제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국민주택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월세를 줬다 그러면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 기준시가가 4억이 아니고 3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요건이 월세 사는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옮겨서 실제 살고 있어야만이 공제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시가 4억 원 판단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대 구분의 임대주택 내에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 이내라면 공제가 가능하고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했다 그러면은 기숙사가 주택이 아니어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액공제 한도를 보면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월세액의 17%가 세액공제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은 18.7%로 굉장히 큰 금액의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 된다는 거죠. 지방소득세 포함하면은 16.5%가 세액공제가 되고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연 75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까지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 금액은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예를 들면 연봉이 8천만 원
넘어가는 사람들은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으로 예를 들면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우리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연봉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30%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출 서류를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번, 그리고 뭐 계좌이체, 영수증 등 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주택자가 아닌데 월세 세액 공제를 받거나 연봉이 8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은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부당공제자로 우리가 척발이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국세청이 발간한 우리가 월세 공제의 예라는 우리가 별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되고 그 책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고 이 책에 우리가 질문 사례를 보면은 직장 동료와 동거하면서 공동 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냐? 예,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가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같이 거주해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실제로 와서 뭐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표상으로서 우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